자, 그러면 이제 매매에서 시험에 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계약금. 중요하다, 그죠? 자, 이 계약금 계약. 일단 우리 이 학설과 판례의 그 태도, 취지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매매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 즉, 봉계약이다, 이 말이지. 이 봉계약 안에요. 여기에 계약금 계약이 들어가 있더라, 이 말이야. 심지어,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전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도 하면서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만약에 지정이 되어 있다면 여기 안에 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주셔야 될 그 허가 의무에 관한 계약도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매매라는 큰 봉계약 안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요런 포함관계를 가집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매매계약은요. 매매계약은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만 합치만 되면 계약이 성립된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매매계약은 여러분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낙성계약이라고 해요. 청약과 여러분 여기 낙이 승낙할 때 낙자예요. 승낙만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걸 우리는 낙성계약이라고 합니다. 매매계약은요. 이 주된 계약인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계약금 계약, 이 계약금 계약은 반드시 계약금이라는 걸 지급하셔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될 수 있거든요. 예, 따라서 얘는 낙성 계약입니까? 요물 계약입니까? 요물 계약이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주된 매매 계약 안에 종된 계약금 계약이 들어가 있더라. 그럼 이 매매 계약은 주된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지만 요 계약금 계약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계약금 계약은 반드시 계약금이라는 걸 지급을 요소로 하니까 얘는 요물 계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의 지문으로 등장합니다. 그다음 자, 그러면 이제 계약금 가장 중요하게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게 자, 우리 계약금은요. 이제 시험에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위약금으로 추정한다. 자,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추정한다. OX, X입니다.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추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위약금이라는 게 뭐냐면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자, 위약금 용어 아셔야 돼요. 위약금은 전제 자체가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손해배상액을 즉 손배액을 미리 예정을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위약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이동통신 뭐 가입하실 때 얼마 동안 뭐 계약기간 이 동안은 사용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 계약을 어길 시에는 뭐 얼마 배상금 얼마를 지급한다. 그게 위약금이거든요. 그럼 위약금은 전제 자체가 반드시 뭐를 전제로 한다라고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계약금은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위약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추정한다 이러면 OX, X예요. X인데 다만 계약금은요.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OX, O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자, 그러면 해약금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 해약금은요. 여러분 얘는 채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그냥 변심을 한 거야. 그냥 스스로 판단하에 아, 나 이 계약 그만하고 싶다 이거지. 그걸 우리는 해약금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추정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계약을 하실 때요. 나중에 이제 계약을 하실 때 계약서에 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라는 별도의 특약이 없다라면요. 그럼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중개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여러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라는 특약을 적어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혹시나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걸 가지고 특별히 손해배상액을 그러면 입증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또 유리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위약금으로 한다라는 특약을 했을 때 계약의 구속력이 더 높아지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약의 구속력이 높은 게 좋거든. 아니면 함부로 막 계약을 막 파기하고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수수료 받는 것도 좀 곤란해질 수 있잖아요. 물론 이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수수료 지급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관행상 계약을 나중에 파기하게 되면 막 수수료 잘 안 주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위약금 특약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두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특약을 하지 않았을 때는 위약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을과 매매를 합니다. 갑이 매도인이고요. 이제 을이 매수인인데, 자, 매매 대금을요, 가령 10억으로 정했습니다. 10억으로 정했고, 그래서 갑과 을이 이제 매매 계약을 하면서요, 약정 계약금을 1억으로 정했습니다. 보통 우리 법에서는요, 계약금을 몇 퍼센트로 하라라는 규정은 없어요. 법에서 그런 규정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한 10% 정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죠. 우리 관행상. 자, 그래서 약정 계약금을 이제 1억 원으로 정했어. 그런데 그 계약금 중에 일부만 지급이 됐어요. 가령 1천만 원만. 일부만 현재 지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그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라고 해서 민법 565조의 규정이 나와요. 뭐라고 규정이 나오느냐면, 굳이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이 없더라도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다음 받은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받으신 분은. 자, 그게 이제 우리 해약금, 즉 565조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여러분 가끔씩 이제 중개사분들 보면 계약서에 굳이 이 해약금에 관한 규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이걸 굳이 계약서에 특약에다가 막 적는데 그건 굳이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왜? 얘 해약금은, 계약금 자체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건 굳이 계약서에 적으실 필요 없어. 물론 이제 적어서 한 번 더 환기를 시켜주는 거는 그건 상관없겠지만, 얘는 굳이 적을 필요 없는데, 아까 위약금으로 한다라는 특약은 계약에다가 하지 않으면 얘는 위약금으로 보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좀 적으셔야 되고 얘는 안 적어도 되는데 거꾸로 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꾸 얘 필요 없는 얘만 막 열심히 적고 계약서에다가.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요게 판례 사안인데요. 약정 계약금을 1억으로 했는데 실제로 계약금 중에 일부만 지급이 된 상태다 이 말이지. 자, 근데 이 을이라는 애가 계약을 만약에 해제를 하고 싶어요. 변심이 생긴 거지. 갑의 채무불이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이 경우에 을은 1천만 원만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1천만 원이 지급이 됐으니까 나머지 9천만 원을 더 지급을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9천만 원 더 지급하고 계약 해지하셔야 돼요.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자, 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은 약정 계약금을 의미하는 것이지, 계약금 중에 일부만 지급된 거, 이걸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를 포기를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지, 실제로 지급한 여기 일부만 지급한 여기 1천만 원만 포기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시겠죠? 비교적 최근에 제가 이걸 부산 지역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와, 이게 제가 돈이 아깝더라고. 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약정 계약금이 1억이에요. 근데 지금 일단 계약금은 보통 우리 가계약금이라 해서 이제 지급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얘를 한 1천만 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이 매수인이 이게 사고 나니까 가격이 훅훅 떨어져 버리는 거야. 예. 그래서 나머지 9천만 원 더 주고요. 계약을 해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그보다 더 떨어져 버리니까. 예. 뭐 합리적인 판단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제가 돈이 아깝더라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 법에서요, 아까 565조에서 뭐라고 규정을 두고 있느냐면,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채무불이익이 없더라도, 그다음에 이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이행 착수 후에는, 이행을 착수한 후에는 그 해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무슨 이야기냐?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사람이 이미 계약금 다 약정계약금 지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중도금도 지급을 했어요. 중도금도. 자, 그러면 이행에 착수한 거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건 이행의 착수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우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다. 아시겠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르면요, 당사자 중에서 누구라도, 어느 누구 일방이라도 이행에 착수하게 되면 더 이상은 이 계약금 규정에 의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중도금 지급은 얘는 이행의 착수로 본다. 따라서 더 이상은 계약금 규정에 의한 계약 해제는 안 된다. 물론 채무불이익이 있을 때 계약 해제는 가능하겠지만.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지금 이 X라는 부동산이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다. 만약에 X라는 부동산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얘들이 이미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습니다. 각과 을이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자, 그러면 얘를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있을까? 만약에 이행의 착수로 본다라면 그러면 해약금 규정에 의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만약에 이걸 이행의 착수로 본다라면. 자, 여러분들의 판단 어떠세요?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시험에 잘 출제가 돼요. 여러분들의 판단은요? 이건 이행의 착수일까 아닐까? 착수 같아요. 예, 이행의 착수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잘 출제되지. 자꾸 허를 찌르거든. 얘는 이행의 착수가 아니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계약금 규정에 의한 계약 해제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판례는요, 다시 우리 앞으로 잠깐 와보시면요. 다시 앞으로 잠깐 와보세요. 여기서 이행의, 우리 지금 민법 565조에서 이야기하는 이행의 착수는 이 매매계약의 이행의 착수를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이 아까 허가 여기 안에 조그만 계약이 더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지. 이거 의미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 본계약인 매매계약의 이행의 착수를 의미하는 것이지 565조의 이행의 착수라는 의미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요거 허가 얘는 이걸 이행의 착수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계약금 계약이랑 마찬가지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숨어 있는 계약이다 이 말이지. 예.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요 판례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 정리 하나 더 해 주시자고요.